네, 69페이지 문제 22번입니다. 부와 같이 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이 직영하던 차량을 개인 사업자 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자, 이거는 확인하면 뒷페이지에 여러분 있죠? 1번. 요거는 여러분 사실 이제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법인이 직접 영업하던, 직접 이용하던 그 차량을 개인 사업자 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요거 하나씩 어떻게 보면 조금 구석진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거 잘 알아둡시다. 법인이 직영하던 차량을 만약에 개인 사업자 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그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번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것.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하면서 가공한다는 거죠. 자, 볼까요? 뒷페이지에 있나? 뒤에 2번에 대한 해설. 자, 여기 있죠? 2번에 대한 해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냥 부탁만, 물건을 그냥 넘겨받아서 가공만 하는 경우는 그거는 용역, 가공이라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걸로 봐요. 용역의 제공으로 본다고요. 근데 내가 주요 자재 일부를 전부 혹은 일부를 내가 부담해요.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까지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두 개 다르죠, 여러분? 대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자재를 나는 하나도 내가 더 내 돈 안 들어. 그냥 나는 그걸 받아와서 그걸 꿍깡꿍깡 조립하고 가공만 해준대요. 그럼 그거는 내가 가공이라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그 주요 자재, 밀가루, 뭐 새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새우깡 만드는데 내가 부담, 전부 혹은 일부를 주요 자재를 내가 부담하고 내 돈도 들어가고 가공도 해준대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다?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요 두 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두 개 비교한 걸 머릿속에 두고 요게 또 자주 나오죠. 여러분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은 뭐였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한다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밑에 음식점, 건설업은 내가 자재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한 걸로 봐요. 자, 다시 기본적으로 자재를 내가 일부 부담하는 가공이라면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지만 음식점 혹은 건설업은 내가 자재를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점이 어떠냐면 음식을 만드는 행위 있죠. 음식점 그리고 건설업 뭐 시멘트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핵심이 여러분 재료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뭐 배추, 고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재료가 중심인 게 아니라 그 서비스 만드는 행위, 우리 요리를 하는 행위,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시멘트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하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요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건설업은 그 서비스하는 행위 그 자체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요리나 그런 건물을 올리는 행위 그 자체를 중심으로 봐서 자재를 혹은 음식 재료 혹은 시멘트를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정리하셔야 된다고 됐습니다. 2번.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이다. 그러면서 재화를 인도한다. 가공한 다음에 완성해서 재화를 인도한다. 뭐라고요, 여러분? 주요 자재를 부담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재화의 공급입니다. 만약에 건설업이나 음식업이라면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죠.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주요 자재를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면 하는 가공 계약이라면 그걸 가공해서 완성한 재화를 상대방한테 넘기는 게 뭐다? 주요 자재를 부담했으니까 재화의 공급이 된다고요. 됐죠?
자, 3번.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볼까요? 자, 교환하는 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 재화 공급의 범위가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경매 수용 뭐 이런 게 있는데 3번이 해설이 여기 있죠? 재화 공급의 범위의 세 번째, 교환 계약.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상대방한테 다른 재화를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그냥 물건을 서로 바꾼 건데요. 그것도 각각을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것도 공급,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공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3번 교환 계약에 의해서 내 거를 상대방한테 넘기는 그 행위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4번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볼까요? 담보로 제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리러 갔어요. 누구한테? 야,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야, 너를 뭐 믿고 빌려주냐? 아, 그럼 제가 있는 물건 요거 담보로 맡길게요. 예를 들면 제가 변제 기일 다음 달 말일이라고 해볼게요. 다음 달 말일까지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이거 가지세요. 그런 게 담보잖아요. 돈을 갚겠다는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상대방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어때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경우 담보의 제공.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건 공급이 아닌 거예요. 맡겨두는 거죠. 그죠? 내가 갚으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돈을 빌릴 때 상대방한테 담보로서 제공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4번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거는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야. 됐죠? 이제 5번 출자 지분을 현물로서 반환하는 것 볼까요? 요거는 5번. 자, 현물 출자와 출자 지분에 대한 해설이 5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현물 출자를 위해서 재화 인도. 이거는 뭐냐 하면 1번 같은 경우부터 볼게요. 어떤 회사에서 우리 주주를 모십니다. 주주를 모시는데 보통은 여러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제가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장 지을 부지가 필요한데 어디 경기도에 있는 땅 뭐 필요한데 그거를 출자금으로 자본금으로 현물을 내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현물, 땅 뭐 이런 것들 현물을 자본금으로서 출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화를 넘기겠죠. 땅을 건물, 땅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주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3번 내가 출자 지분을 돌려받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물건으로 낸 거를 돌려받기로 했대요. 다시 내가 나 주주 안 할래, 뭐 취소할래, 뭐 이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럼 회사가 나한테 다시 그 건물이랑 땅 같은 걸 돌려준대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공급으로 봅니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건물을 다시 돌려받은 거, 현물로 돌려받으면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건물을 줬어요. 회사에.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야 건물 돌려줘. 나 그 출자 지분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미 장사를 시작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 대신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출자 지분을 회사가 나한테 현금으로 돌려준대요. 그 현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2번 뭐예요? 내가 회사에 뭘 출자했대요. 현물이든 현금이든. 나한테 지분이 있죠? 주식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거를 뭐 주식시장 이런 데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거죠?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물건을 회사에 현물로서 출자하면은 그 출자도 재화의 공급. 출자 지분을 그 건물 이런 거를 현물로서 돌려받는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다른 경우는 뭐다? 내가 일단 지분이 생겼죠. 주식. 그 생긴 주식을 상대방한테 양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서 주식을 현금으로서 돌려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자, 출자 지분을 현물로서 반환받는 것.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물로서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건물을, 땅을. 그렇다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화의 공급 마쳤고, 여러분 다른 것도 보셔야 돼요. 다른 내용들도 이게 막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이번 문항에서 이번 회차에서는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정리한 것들은 다 기출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순수한 이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출됐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꼭 한번 중요한 것들 체크해 보세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내용들. 자, 수고 많으셨고 쉬셨다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